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부터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배트맨 아날로그 호러 시리즈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원작에서도 배트맨은 다른 히어로들에 비해 어두운 면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배트맨 아날로그 호러 시리즈에선 그 어두운 면이 더욱 극대화된 배트맨 브루스 웨인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저와 함께 이 끔찍한 히어로물 배트맨 아날로그 호러 시리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에피소드는 1959년에 제작된 The Bad Incident. 1959년 4월 26일 토마스와 마사 웨인이 죽은 지 20년이 지난 때 고담시에 위치한 범죄자 재활센터 아캄 수용소 지붕에서 정체불명의 형체가 목격되었으며 그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출입은 봉쇄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다음은 수용소가 봉쇄되던 때 내부에서 방송된 영상이라 하는데 Attention, all staff at this time. Just follow all lockdown procedures. 지붕에서 목격된 그 형체는 이내 수용소 내부로 침입한 상태이기에 보안팀과 고담시의 경찰들은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화면엔 4명의 수감자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이름들 DC 코믹스 세계관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꽤나 익숙하게 들리실 겁니다. 웨이론 존스, 그는 배트맨 시리즈에서 선천적으로 딱딱한 피부를 가지고 태어난 악당 킬러 크록으로 알려져 있고 커크 랭스트롬, 맨배트로 알려져 있는 그는 혈청을 복용해 박쥐 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는 악당입니다. 옛 연인의 실험에 의해 맹독을 가진 인간으로 변해 테러를 저지르고 다니는 포이즌 아이비, 파멜라, 마지막으로 본명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남성 조커, 모두 배트맨 시리즈에서 꽤나 유명한 악당들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지붕을 통해 내부에 침입한 누군가는 이 4명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실내에서 박쥐 형상을 한 옷을 입은 남성과 마주하는 즉시 사이렌을 작동시키고 도망치라는 경고문과 함께 영상은 끝이 나게 되는데 지금 이 그림이 바로 당일 목격자들이 묘사한 침입자의 스케치라 하는데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침입자는 위험한 수용자들이 격리되어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갔으며 그의 외형은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왜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정의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하는데 잠시 후 격리 수용소 내에선 여러 명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침입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상태였다 합니다. 이후 그곳에 도착한 시설 보안요원들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끔찍했다 하는데 조커라고 불리는 신원 미상의 남성만이 반쯤 미쳐버린 상태로 살아있었으며 나머지는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뒤였다 하는데 유일한 생존자였던 조커는 침입자의 모습을 그려달라는 부탁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는데 침입자라는 단어가 들려올 때마다 그는 자신을 다시 찾아올 것이며 나는 그 침입자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문장을 쉴 새 없이 반복하여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커가 그린 침입자의 모습이었다 하는데 두 번째 에피소드 고든 형사의 음성 녹음 파일 아캄 수용소 내부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진 뒤 1년이 지난 지금 자신을 배트맨이라 주장하는 수많은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이 사회에 해로움만 가져다주는 무리들이었다. 이상하게도 수용소 내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때는 웨인 부부가 살해당했던 때로부터 정확히 21년 뒤였는데 그들이 하나뿐인 아들 브루스 웨인은 실종 직전까지 매우 이상한 행동들을 보였다는 증언을 입수할 수 있었다. 코드사의 CEO이자 브루스 웨인의 절친한 친구 테드 코드의 말에 따르면 브루스는 부모를 잃은 뒤 그 슬픔을 여전히 극복해내지 못한 듯 보였으며 식사도 거의 하지 않고 고담시를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신나간 듯한 계획만 하고 있었다 하는데 이 증언 이후 코드 인더스트리의 본사에는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 합니다. 이것이 실종되기 직전 브루스 웨인의 모습이라 하며 현재 브루스 웨인을 두고 그는 죽었을 것이다. 아니 그는 현재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있다 라는 수많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내 생각에는 브루스 웨인은 여전히 이 고담시한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브루스 웨인 그가 바로 배트맨이다 라는 고든 형사의 독백 이후 Citizens of Gotham, vengeance is coming.
이는 자신의 부모님이 살해당한 고담시에 복수를 하겠다는 배트맨의 경고 영상으로 추측되는데, 화면 속 배트맨의 모습은 한눈에 봐도 우리가 알던 원작 속 모습보다 훨씬 끔찍해 보였으며, 그는 악을 처단하려는 것이 아닌 고담시 시민 전체에게 복수를 하려는 듯 보여졌는데, 무엇이 그를 이런 악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일까요? 세 번째 에피소드, 1962년 고담시 경찰 당국이 제작한 교육용 프레젠테이션. Greetings, citizens of Gotham. Welcome to the GCPD's instructional presentation. The topic of today's presentation is on what to do if a loved one is missing. 이로 볼 때 당시 고담시 내에는 많은 실종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Losing a loved one is a troubling experience. Here are steps to take to ensure this doesn't happen. Step 1. Keep an eye on them at all times, especially children, so that they don't get away. And you lose them forever. You don't want that to happen, do you? Step 2. Lock all your doors and windows, so they don't go out. Don't let them make contact with the bat under any circumstance. It will harm you. 배트맨이 현재 사람들을 납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알아들을 수 없는 음성, 아마 역재생을 해놓은 것으로 추측되어 편집해보니 다음과 같은 문장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약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들에겐 오직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 이라는 이 문장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네 번째 에피소드는 1962년에 녹화된 진실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영상,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절대 말해선 안 될 이야기였다. 배트맨의 정체는 브루스 웨인, 아니 브루스 웨인이라 불리었던 사람이다. 현재 브루스 웨인의 인격체는 완전히 사라져 배트맨의 것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의 몸은 이전보다 훨씬 왜소해졌지만 여전히 민첩하고 강한 근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높은 확률로 정체불명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 2년 사이 배트맨을 목격했다는 신고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엔 어느 소년이 친구 집에서 놀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배트맨으로 보이는 이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당시 그 소년이 촬영한 사진이라고 한다. 현재 아캄 수용소는 완전히 폐쇄된 상태이며, 나는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아캄 수용소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동시에 브루스 웨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으며,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브루스 웨인의 음성이 담긴 오디오인데, 이것은 절대 경찰에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증거임을 명심해야 한다 라는 누군가의 독백이 끝나고 문장 하나가 순식간에 등장했다.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너는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된 거야. My name is Bruce Wayne. My father is Thomas Wayne. My mother is Martha Wayne. They were both murdered when I was a child. I am here to confess. If listening my plan has worked, people of Gotham will submit.
자신을 고담시의 집행관이자 처형인이라 칭하는 것으로 볼 때 브루스 웨인은 확실히 자신이 배트맨이라 밝힌 것처럼 느껴졌는데, 한 가지 의문인 것은 여기서 그가 언급한 성공한 듯 보여지는 자신의 계획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고담시와 관련된 것인지 혹은 특정 인물과 관련된 것인지 하나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1962년 고담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종 사건들에 대한 긴급 방송이라 합니다. We interrupt your current broadcast to bring you this message.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missing people in the following areas: Old Gotham, Miagani Island, Bleak Island. If you receive this message, you are in one of these areas. Keep all doors and windows locked, and don't let yourself or anyone leave your home by themselves under any circumstance. If you see any of these children or the bat, call the police immediately. The missing individuals will now be shown. 여기 첫 번째 실종자 포스터 속 남성의 이름은 리처드 그레이슨. 그는 원작에선 나이트윙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바바라 고든. 그녀는 배트걸로 알려져 있으며 스테파니 브라운은 스포일러. 마지막으로 제이슨 토드는 배트맨의 사이드킥 제2대 로빈에서 후에 고담시의 대표적인 악마 2대 레드우드의 본명인데, 여기 로빈의 모습은 원작에 비해 훨씬 기괴하게 생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 라는 문장 뒤에 등장하는 4개의 관. 저 관 안에는 조금 전 봤던 그 실종자들이 누워있다는 뜻일까요? 잠깐, 그렇다면 그들은 이미 배트맨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들은 이제 한 가족이라는 문장을 끝으로 등장하는 브루스 웨인의 저택. 주변에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로 볼 때 웨인의 저택은 불에 타고 있다는 것 같은데, 이를 마지막으로 이번 에피소드 역시 끝이 나게 됩니다. 6번째 에피소드 이름들. 여기 완전히 무너진 저택의 모습으로 볼 때 이전 웨인의 저택에 화재가 난 것 같다는 추측은 사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택 내부에는 큰 시계 하나와 몇 장의 가족 사진들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것들이 불에 타 흔적도 남지 않았다 하는데, 멀쩡한 시계 뒤편엔 깊숙한 곳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 통로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통로 말이죠. 통로 끝에는 거대한 동굴이 존재하였고, 현장에서 경찰들이 전부 철수한 뒤 그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는 이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쨌든 그는 동굴 속에서 봐선 안 될 많은 것들을 목격하게 되었다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이는 박쥐 수트와 같은 것들 말이죠. 또한 그는 고담시에 관한 파일들과 이상하게 생긴 차량 한 대도 발견하였다 하는데, 파일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리스트도 존재하였다 합니다. 그 리스트에는 자신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하는데, 여기 지워진 글자가 아마 동굴 안에서 이 파일을 발견한 당사자의 이름 같은데, 어쨌든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왜 이 파일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던 중 그는 그들과 눈을 마주치게 되었다 합니다. 그 즉시 동굴에서 미친 듯 도망쳤다는 그는 뒤에서 자신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있던 배트맨을 느낄 수 있었다 하는데, 아마 경찰 측에서 배트맨이 사망하였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는 서장의 딸도 현재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 측에선 사람들이 배트맨을 실종 사건과 연관짓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다는 추측을 하는 어쨌든 그의 말에 따르면 배트맨이 사망하였다는 입장 발표가 매스컴에 등장하자마자 고담시의 범죄율은 다시 미친 듯 증가하게 되었고, 그는 자신도 동굴 속에서 마주한 그 사람들처럼 될 수도 있기에 하루
재빨리 이 고담시에서 탈출할 것이라 하는데 어느 날 자신의 소식이 끊긴다면 그건 아마 그 역시 배트맨에게 잡혀갔거나 이 도시를 무사히 탈출한 것으로 생각해 달라 하는데 과연 그는 무사히 고담시를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여기 실종 포스터 속 그의 이름은 팀 드레이크. 팀은 안타깝게도 고담시에서 아니 배트맨으로부터 도망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 원작에서 팀은 배트맨의 세 번째 로빈으로 활약하는데 이번 아날로그 호러 시리즈 내에서 과연 그는 어떤 역할을 할지 아니 어떻게 된 것인지 매우 궁금하네요. 여기 이번 에피소드 마지막에 나오는 이 섬뜩한 문장, 배트맨은 도대체 실종자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원작에선 모두 배트맨을 돕는, 아니 적어도 한때는 그를 돕던 인물들이었는데 점점 의문들만 가득해지는 배트맨 아날로그 호러 시리즈였습니다. 7번째 에피소드 수감자. 이야기를 하는 남성의 이름은 제이슨 토드. 그는 원작에서 2대 로빈이자 여기선 배트맨에게 납치당한 실종자 중 한 명이었는데 어떻게 그는 배트맨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쨌든 배트맨은 자신이 납치한 사람들에게 어떤 짓을 하였는지 전부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먼저 제이슨 자신은 고담시에서도 치안이 좋지 않은 곳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친부는 그곳에 자신과 어머니를 버린 채 도망가 버렸다 합니다. 그 충격으로 오치는 불법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으며 제이슨은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들을 훔친 뒤 팔기 시작했다 합니다. 결국 그의 어머니 역시 과복용으로 그의 곁을 떠나게 되었고 제이슨은 험난한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다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그는 계속해서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부품들을 훔쳐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여느 때와 같이 도둑질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그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차량 한 대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차는 한눈에 봐도 굉장히 비싼 부품들이 장착되어져 있는 차량이었기에 서둘러 타이어부터 빼내기 시작했다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습격을 받아 그대로 기절하게 되었다는 제이슨. 정신을 차려보니 몸은 포박되어 움직일 수 없었고 입에는 재갈을 물려 소리도 지를 수 없게 된 채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었다 합니다. 또다시 깨어났을 땐 어느 동굴 속 감옥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제이슨. 그 안에는 자신처럼 이곳에 끌려온 것 같은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었고 거기서 리처드 혹은 딕으로 불리던 남성과 친한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딕은 그 안에서 배트맨에게 가장 처음으로 끔찍한 일을 당한 희생자가 되었다 하는데 배트맨은 당시 그가 납치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개발한 베놈이라 불리우는 약물을 주입하는 실험을 했었다 합니다. 자신은 4번째로 납치되었지만 가장 마지막에 실험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데 그의 직전 고담시에서 캣우먼으로 불리우던 여성은 자신의 차례가 오자 약물을 거부하고 배트맨에게 격렬히 반항하기 시작하였지만 결국 제압되어 어딘가로 끌려가 버렸다 합니다. 의자에 묶여버린 제이슨. 그런 제이슨에게 갑자기 자신의 집에서 집사로 일하던 알프레드라는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배트맨. 알프레드는 브루스에게 마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부모님의 장례식 이후 갑작스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버렸다 하는데 이야기를 끝낸 배트맨은 이내 제이슨에게 그의 가족들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제이슨 역시 부모를 모두 잃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잠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은 배트맨은 이내 자신과 함께 힘을 꾸려 고담시의 범죄자들을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다 합니다. 그런 배트맨에게 미친 소리 하지 말고 정신병원에나 가보라는 말을 뱉은 제이슨은 이내 히어톡신이라는 가스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순간 제이슨을 구속하고 있던 장치가 풀렸다고 합니다. 그때가 유일한 탈출 기회라 생각한 제이슨은 앞만 보고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도망치던 와중 갑자기 밧줄이 날아와 제이슨을 구속했지만 주변에 박쥐 모양을 한 날카로운 도구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해 줄을 끊어내고 무사히 동굴 밖으로 도망칠 수 있었다 합니다. 그 동굴에서 나오자 배트맨은 이내 자신을 쫓는 것을 멈췄다고 하는데 제이슨이 나온 직후 웨인의 대저택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해버렸고 그곳에서 겨우 살아나올 수 있었다는 제이슨. 출동한 경찰들은 자신에게 여러 질문들을 묻다
받았더니 배트맨의 몽타주를 그려달라는 요구를 건넸다 합니다. 와, 원작의 배트맨과 비슷한 모습임에도 굉장히 소름 끼치고 어두운 존재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난 너를 지켜보고 있어. 이 문장은 배트맨이 여전히 제이슨을 노리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이번 에피소드 역시 끝이 나게 되고 다음은 올 하이제킹, 영상은 코카콜라사의 광고가 흘러나오며 시작됩니다. Only Coca-Cola gives you that refreshing new feeling. Think Coca-Cola. Refresh. 여기 올빼미 가면을 쓰고 제복을 입은 남성 뒤로 보이는 수많은 눈들, 다음으로 배트맨의 머리를 가져올 자객을 보냈다 라는 문구가 등장한 뒤 에피소드는 끝이 나게 되는데, 아마 DC 코믹스 세계관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집단은 바로 범죄 조직이자 비밀 결사대이며 배트맨의 적인 코트 오브 아울스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인데, 그들은 암살자들을 양성하기로 유명한 집단이며 브루스 웨인에게 배트맨이라는 인격이 형성되기도 전에 창설된 집단이니만큼 아마 작중에서 최근 배트맨에게 공격을 받았고 이에 복수를 하려 암살자를 보낼 것이라는 경고를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드디어 현재까지 나온 에피소드들 중 가장 마지막 에피소드 범죄. 1963년 배트맨이 죽었다는 소식이 퍼진 이후 고담시의 범죄율은 다시 증가하였고 정말 위험한 흉악범들 역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하기로 알려진 이는 바로 지난 몇 년간 30명도 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하였고 배트맨이 아캄 수용소를 습격한 날에도 생존했던 유일한 인물 조커라고 합니다. 조커는 자신의 라이벌 갱들을 무참히 살해했으며 고담시 시장의 얼굴에 독성 화학물질을 뿌리는 테러까지 저질렀다 합니다. 이 장면에서 조커의 모습이 그려진 포스터에 박쥐날개로 보이는 형상이 등장하고 그 아래엔 그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어 라는 섬뜩한 문장 하나가 나오는데, 이는 조커에게 보내는 배트맨의 경고문인 것일까요? 조커에게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웨인 부부 살인사건의 범인이라 합니다. 조커에게 살해당한 이들의 시신에는 하나같이 스마일 문양이 새겨져 있음과 동시에 자신이 그려놓은 배트맨 그림들을 놔두고 갔다 하는데, 모두가 죽었다 믿고 있는 배트맨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조커는 배트맨의 부모님을 살해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배트맨에게 감시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추측되진 않으시나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배트맨은 이런 조커를 왜 계속 살려두고 있는 것일까요? 어쨌든 흉악 범죄들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부패한 경찰들은 치안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으며 그 결과 폭동, 약탈과 같은 새로운 범죄들까지 더욱 빈번히 발생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조커에게 화학 테러 공격을 받은 고담시 시장은 거의 정신이 반쯤 나가버렸다 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되려 기뻐했다 합니다. 이렇게 고담시는 최악의 도시로 선정되었는데 모든 것은 배트맨이 죽었다는 소문 하나 때문에 시작되었다 합니다. 배트맨이 죽은 뒤 한 가지 좋은 점은 아이들이 더 이상 실종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그 대신 길거리엔 미친 사람들만 돌아다니고 있다 합니다. 아무도 고담시에 살고 싶어 하지 않지만 이곳은 타 도시 대비 매우 저렴한 주거비로 인해 억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현재 자신은 딸이 살해된 직후 경찰서장 자리를 내려놓고 고담시에서 탈출한 상태라 하는데, 그는 바로 고든 형사였군요. 그의 딸 바바라는 결국 배트맨의 집이 폭발할 때 목숨을 잃은 것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의 딸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데 고든은 딸이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하늘 아래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듯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이들에게 만약 당신이 고담시에 살고 있다면 기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던지는 고든.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영상에선 갑자기 배트맨은 죽지 않았고 여전히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 라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갑자기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문장의 폰트가 바뀌더니 뒤에 너를 지켜보는 이는 박쥐가 아니야 라는 새로운 문구가 다시 또 등장하는데, 이 글씨체 바로 조커를 대표하는 글씨체라는 것, 다크나이트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눈치채셨을 텐데, 그렇게 섬뜩한 모습을 하고 있는 조커가 등장한 뒤 에피소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업로드된 에피소드 영상들 속 스토리를 한번 정리해보자면, 먼저 배트맨이 실종 혹은 죽었다는 소문이 돌기 전까지의 고담시는 몇몇 아이들이 실종되는 사건 이외의 흉악범죄들은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배트맨이 그들을 제거하고 다녔기 때문이겠죠. 원작과는 달리 집사 알프레드까지 잃게 된 배트맨 브루스 웨인은 너무 어린 나이에 모든 사람들을 잃고 어떤 것이 정의인지 혹은 옳은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지를 배우지 못한 채 고담시의 범죄자들을 무작정 처리하려 했고, 이에 사람들을 납치해 약물을 투여한 뒤 자신의 편에 두고 함께 범죄를 소탕하겠다는 매우 뒤틀린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한 청년이 그곳에서 탈출하여 경찰들에게 모든 사실을 전하였고, 그 이후 웨인과 나머지 실종자들은 전부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상태. 경찰들은 그들이 전부 사망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그 즉시 배트맨을 무서워하던 범죄 집단들은 다시 고담시에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으며, 그 중에서도 조커라는 악당은 무려 30명이 넘는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고담시 시장의 얼굴에 화학 테러를 하는 등 고담시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인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가 범행 현장에 남겨놓는 배트맨과 관련된 그림들로 볼 때 조커 역시 배트맨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믿는 인물 중 하나로 보였는데, 그럼에도 이런 범죄들을 저지르고 다니는 것은 그가 배트맨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수용소에서 당했던 치욕을 대갚아주기 위해 배트맨을 다시 고담시로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일까요? 여러분은 오늘 이 배트맨 아날로그 호러 시리즈 속에서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으셨나요? 여러분이 내린 가설 혹은 의견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